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요일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6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글들은 4.15 총선 이후에 우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이 소모적인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득이 글쓴이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점 글을 쓰신 분이나 듣는 분 모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우파에 적은 자유우파다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 자유우파는 의리가 없다. 좌파는 자기 편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지지를 한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선봉장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 선봉장을 맡을 자원이 없는데도 삼권과 언론,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막강한 적을 상대로 패배한 패장의 격려는커녕 분노를 보낸다. 이래서 지도자가 나타나겠는가? 자유우파는 지도자 없이 거리나 헤맬 팔자다. 두 번째, 자유우파는 야비하다. 싸우는 우파의 전사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아니면 욕하고 방해만 하다가 싸움에서 지면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전선에서 싸운 장수에게 돌리고 욕하고 통쾌해야 한다. 지지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세 번째, 자유우파는 어리석다. 전쟁에서 지면 적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순서이다. 자유우파는 적에 대한 대비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다음 전쟁 때까지 서로를 욕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짓을 반복한다. 네 번째, 자유우파는 단결을 모른다. 좌파는 단결해서 이기지만 자유우파는 제잘난 체만 한다. 다들 똑똑해서 절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제잘난 줄 알고 자유우파 진영을 욕만 하다가 지면 패인 분석의 전문가인 척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 멍청한 똘대가리들이다. 다섯 번째, 자유우파는 위선자들이다.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을 외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의 주력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는데 선거의 여왕이 고심 끝에 내린 심오한 뜻을 외면하고 서로 잘난 길로 분열했다. 심지어는 핑계거리로 좌파가 친 뜻을 믿고 담당 변호사가 발표한 옥중서신을 가짜라고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위험에 빠뜨리는 위선자들이다. 여섯 번째, 자유우파는 비겁하다. 자유우파는 각자가 흩어져서 적을 무시하고 싸우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는다. 적은 매번 승리하는데 무시한다고 이기는가? 자기 자신만 선명우파라고 하면 승리가 저절로 오는가? 자신의 행동이 패배의 원인인데 적이 아닌 내부의 자유우파 탓만 한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한교안에게 침을 뱉으면 결과가 바뀌는가? 일곱 번째, 자유우파는 무식하다. 홍준표는 자서전에서 대지 흥분제로 강간을 공부한 것을 자랑스럽게 썼다. 오만의 극치다. 유권자 50%인 여성의 극혐 대상자인데 대권에 도전한단다. 보지 않아도 패배가 뻔하다. 차명진은 적의 전문 특기인 세월호를 이슈화했다. 적은 세월호로 국민을 호도하여 정권을 잡은 강교한 세력인데 쓸데없는 말로 자유우파 진영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정권의 실정, 농단, 부패를 덮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했다. 이 또한 무지몽매하지 아니한가? 크게 멀리 볼 줄 알아야 지도자다. 자, 이분 글 중에 정치인들 몇 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분의 주장입니다. 손상대 TV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중에 이제 제 판단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다른 분은 몰라도 지금 여기 한교안, 홍준표, 차명진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거론되긴 합니다. 요중에 차명진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세월호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가 세월호를 인정하면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짐승으로 매도를 하니까 그 세월호 텐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쓰리썸이 벌어졌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세월호 비하로 몰고 가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차명진 의원을 이제 비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차명진 의원을 옹호하고 같이 나서서 이번에 세월호를 뒤집어 엎었으면 반대가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주장이니까 전체 우파의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이분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새겨보시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선거의 압승 요인인가라는 글입니다. 우리의 삶과 경제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는데 여건이 압승이다? 무엇이 선거의 압승 요인인가? 전번은 평화 프레임, 이번은 코로나 선거 방역으로 재정검원을 하루 전 직업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야권은 처음은 반대하다 50만원 전원 직업으로 선회했다. 때문에 명분에 밀리면서 정제되지 않는 전사들이 체력이 약해서 3년 실정 저장 바이러스를 순간 날리는 선거 전략 메시지 부족으로 의연한 장수의 노예함이 대처를 못해 선기를 놓쳐 다 된 밥에 코 빠자뿐 격이다. 코로나로 선거에 승리했으나 코리아는 고통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선진 정책 선거인가? 철저한 지역선거 진영선거이다. 오히려 지역의 소통력만 막히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선거에 만족하고 지내야 하나? 결국 지역만 손해를 보는 구도이다. 정작 어려울 때 공당 9위를 잡으면 프로테이지에 얽매이지 말고 디테일한 장부 자료를 가지고 검토 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30% 포함이니 70%만이니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정치적 수사이다 보니까 기재부 장관이 사표까지 내는 배수진을 쳤다. 결국 선거 전에 내지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국가는 안전지대 없는 주인 없는 곳간 창고로 변질되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려나 돈을 준다고 하니 너더라도 20대, 30대, 40대가 찬성이다. 결국 젊은 순으로 갚아야 할 고통지수이자 부채 감당 금원이다. 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재정 금원을 맘대로 10만원, 5만원 주면서 장난치며 웃기는 시간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본질은 정치가 경제를 과도하게 개입하여 정치가 오작동하고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 핵심은 고용 창출인데 친기업 정책을 배제하고 노동 우선인 52시간 제도 등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돈을 젊을 때 더 많이 체력에 맞추어 일하려는 자발적 경제 노동 의지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니까 결국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본질은 외면하고 정부서 고용을 책임지려고 한다. 정부서 한시적 지출성 쓰레기 줍기, 산불 방지, 잡초 제거는 당연히 하지만 이것저것 다 챙기려는 노동 한계 정책으로 오히려 안정적 노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00대 기업을 초치해서 친기업 규제 정리 투자 계획, 미래 산업인 신수종 산업의 지원과 대책, 세원 대책, 기존 산업의 획기적 정부 배려 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토론 공감한 개선책을 집중하면 고용 정책의 장단기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못 잡아 넣어서 날리고 언제까지 망신만 시키고 구속만 하고 압박만 하고 국민이 언제까지 이미지 현상만 보고 만족할 것인가. 차선책으로 코로나 자금을 각 지방에 통큰 고용정책 자금으로 나누어주는 정책에서 기업 기살리기 정책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용장려금으로 독려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이 고용정책에 집중하면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생산이 확대된다. 소비와 수출의 진작을 통한 재투자 재고용의 선순환 고용정책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 전통적 방식의 검증된 자유경제정책을 외면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제까지 3년 동안 실험만 하고 있다. 그 정책을 위반한 자 3년 지난 시점에서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국민에 해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면 된다. 5년 시점에 통한의 시간을 기다리면 역사의 문재인이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정치적 환경보다 경제적 환경이 산업화 세계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을 보라. 철저한 이념이 아닌 실용경제 원칙이다. 기울어진 경제운동장에는 경제인은 없고 정치인만 운동장을 어슬렁거리면서 어설프고 철진한 경제교본으로 더욱 망치며 실험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선수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도 바꿔야 한다. 경제 성전도 아니라 국민의 삶을 기인하는 경제 현실보다 경제 이념이 우선이란 말인가.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을 바로 세워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게 하고 고용이 강물처럼 넘치고 젊은이들이 고용보험 털어 다니는 시간을 확 줄였어. 자유시장 경제 고용가치의 창기쁨을 느끼게 하고 질 높은 고용시장이 꽃피게 하여야 한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 진영에 오염된 자가 아닌 국익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자유경제인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게 하라. 정부도 유연한 대책을 가지고 진영 정치에 매몰된 메시지 정치와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 통합과 안정적 국원 상승을 기대해본다. 이번에 그런 참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이 공자 같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절대 안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기들 방식 이외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 높은 고용시장 꼽히게 절대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자유시장 경제 고용가치 절대 안 높입니다. 다 망했어요. 모조리 거지가 되자는 식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초상집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우한 폐렴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진 거지 자신들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건 아니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왜냐? 두껍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문재인 정권이 잘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아마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1000년을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운 상승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당분간 계속적인 하강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이런 국가 지도자를 믿고 살아있는 우리가 서글플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우파우파 하지 마라.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어느 당을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 부분 또는 확인이 의심되는 사전투표의 조작 행위에 대하여 검증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 이해찬이 얘기하는
백년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어찌 우파라고 하는 국민들은 유튜브나 단톡방에서 서로 상처내기에 살을 걸고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 같으면 그런 데서 니 옳다 내 옳다 하지 말고 미 백악관 청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선거조작 의혹 밝혀주세요에 사인 한번 해보고 죽겠다. 우파 하지 마라. 좌파들은 청문 사이트 시동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순식간이다. 미 백악관 청문 사이트 10만 명 목표에 기껏 15,000명이다. 창피한 일 아닌가. 지금이라도 주변에 널리 알려서 이런 것들이라도 단합해보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 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남의 힘이라도 빌어 써야 되지 않겠는가. 빌어 쓰려면 이런 데라도 힘을 모아야죠. 여러분들이 모든 우파 유튜브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애국 시민들에게 전파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줍시다. 목표 10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의 폭발적 모습을 가져봅시다. 그래야 우파 시민의 힘으로 투쟁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말씀 맞습니다. 우파들은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서로 저거들끼리 씹고 뜯고 싸우고 난립니다. 뭐 이쪽 파 저쪽 파 이래서 조은진파, 홍준표파, 황교안파, 뭐 이방 저방 정강훈파 이래가지고 서로 내 쪽 아니면 좌파 씹는 것보다 더 강하게 씹습니다. 저를 씹는 거 보세요. 각각이 다 씹어대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좌파를 공격하던가. 좌파는 공격 안 하고 우파만 씹어대는 이 위장 우파들을 이번에 싹 걸러내야 됩니다. 이분 말씀대로 그럴 시간 있으면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 4.15 총선의 이 부정선거 의혹 제발 좀 밝혀주시오. 이 10만 명 목표 아무래도 한 100만 명은 채워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이쿠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힘쓰는구나 하고 뭔가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인데 겨우 15,000명 해놓고 다 잘났다고 단톡방에 내서 내가 최고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싸울 시간 있으면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의 선거조작 의혹 밝혀줘서 그 사인만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벌써 꽤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단톡방에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았기 때문에 미 백악관 들어가셔서 이미 그 영문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복사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라도 힘을 모아야죠. 말로는 뭐 우파, 말로는 좌파 때려잡아야 된다 뭐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래 우리도 이런 스스로의 반성과 네타시오를 통해서 우파도 새로 소생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인류사의 마지막 망나니 정치꾼들이라는 글입니다. 정부도 정권도 아닌 못된 것들이 청와대만 들어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제 멋대로 제 맘대로 무슨 짓을 해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가장 꼴통 집단이란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까부러대는 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체를 모르고 민족 혈통과 역사적인 전통과 뿌리를 전혀 모르는 놈들이 무슨 정치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제대로 알겠는가 싶습니다. 오로지 파탄과 파산으로부터 파괴와 파멸을 통한 거짓과 사기 집단자들이 아니었던가. 더욱이 도적질과 도둑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집단들입니다. 정자를 모르는 것들이 치자를 들먹거리면서 권력이나 휘두르며 행세하는 꼴.
인류사의 마지막 망나니 정치꾼들의 흑세의 건세를 되돌아보는 것 같아 수치스럽고도 가장 통탄할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초의 인간의 인류의 정신적인 문화 대혁명의 기폭제가 발생할 것이라 확신하는 바, 5천만 민의 태극혁명이 그것이요, 애국혁명이 인류의 상징 문화로서 어떠므로 필연이 드러날 거외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시대 발전의 뿌리가 멈추며 성경 발육이 뒤틀린 것은 이미 40년 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5년, 10년을 내다보는 기획정치나 계획경제정책 따위 전제해오는 전무후무한 정책들이었으며 개꼬라지 정치꾼들의 개망나니 정치뿐이었습니다. 이러고도 1980년 이후 현재까지 40년 동안 국고와 국부만을 빼돌리며 사기와 도적질만을 일삼아온 좌우 빨갱이 정치꾼들의 총선 대선을 위한 오락장, 정치 카지노 노름판 선거만을 일삼는 우파 빨갱이 보수와 좌파 빨갱이 진보의 정치 노름판일 뿐, 이것도 저것도 아니외다. 나라와 국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며 오로지 국민들은 덜러리 구경꾼으로만 인식시키고 개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이야, 이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좀 가슴이 와닿습니다. 나라와 국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며 오로지 국민들은 덜러리 구경꾼으로만 인식시키며 개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와, 이 현실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딱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로는 우리가 왜 개돼지야, 흥분하고 강분하고, 2012년인가 뭐 언제쯤 모르겠는데 그때 그 정몽준 후보의 아들 서울시장 선거죠. 고등학생이 국민들을 개돼지에 비유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세월을 지나가고 그 아이의 말이 딱 맞잖아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돼지보다 더 못한 현실 인식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개돼지가 아니겠지 생각하는 나라가 어쩌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이렇게 망가떨어지고 이렇게 초기 방역 실패로 국민의 200여 명이 넘는 목숨을 스스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60%를 넘어가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이 꼬라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혹을 가지지 않지만 우파 중에서도 그래도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것도 우파에서 거꾸로 공격을 해댑니다. 이러니 우파가 무슨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빨갱이 이러면 좌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인 글 속에 40년 동안 국고와 국부만을 빼돌리며 사기와 도덕질만을 일삼아온 좌우 빨갱이 정치꾼들. 멋진 얘기 맞습니다. 정치 카지노 노름판 선거만을 일삼는 우파 빨갱이와 좌파 빨갱이 진보의 정치 노름판이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분의 글을 들려드리면서 가슴이 막막합니다. 좀 신선한 아름다운 글들을 들려드리려고 해도 오는 글이 전체 다가 이렇습니다. 그 울분을 대부분 글로서 표출하는데 그 아픔을 보듬어줄 우파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겨우 찾아낸 것이 80 노정치인 김종인의 목을 맵니다. 차라리 손상대를 비대위원장으로 끌고 가라고 해도 그들 뜻보지도 않는 미래통합당의 현주소, 이제 유승민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이제 미래통합당을 말아먹는 마지막 정치판의 쇼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우리라도 망해 자빠져가는 대한민국이 100% 기울어지지 않도록 손이 부러지더라도 버티어서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아무도 건강 잃지 마시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일요일 남은 시간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후 7시 오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